안녕하세요. 구매를 유도하는 세 가지 엣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담당하게 된 주식회사 오렌지랩의 김원태 대표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오늘 내용이 그 사업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저희 관련된 소개와 저희 회사 조금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쭉 하면서 그 기술 창업을 몇 번 했었는데 그 사업은 실패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했던 소셜 커머스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매출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아주 운이 좋게도 다음 커뮤니케이션 자회사에 매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 자회사에서 마케팅이랑 관련된 광고 대행이나 마케팅 세일즈 이런 일들을 좀 하다가 와이즈 플래닛이라는 회사의 주주 겸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도 같이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한 5년 정도 이제 된 저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이제 오렌지랩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마케팅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저희가 온라인으로 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런 강의나 발표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는지를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내용을 좀 보시거나 나중에 저희가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 사업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 매출 볼륨이 제일 큰 사업은 저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브랜드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글램피크라고 하는 이제 캠핑용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온열 관련된 용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저 까당넥이라고 하는 헬스케어 용품은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매각을 좀 했는데 헬스케어 용품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는 저 고몽드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그 침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토퍼 매트리스, 뭐 이불, 베개, 전기 매트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저희 브랜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쌓인 노하우들을 좀 바탕으로 저희는 마케팅 관련된 광고 대행 사업들,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 사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지금 거의 한 15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좀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쌓았던 노하우들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학술적으로 마케팅을 공부를 했거나 혹은 마케팅을 좀 전문적으로 뭐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현업에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렇게 진행이 덜 매끄럽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신에 실제로 저희가 실전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좀 했더니 우리가 어떤 비용 쓴 거 대비 시간 쓴 거 대비 성과가 좀 나오더라. 이러한 노하우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성과 중심으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실제로도 이제 학회 정의에 따르면도 그 어떤 거래를 발생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스타트업을 오래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 브랜딩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매출이 나와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싱이 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날 것들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주제는 마케팅의 엣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엣지라고 하면 요건 그냥 제가 단어를 좀 붙여본 건데 사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만든
제품, 저 광고, 저 상세 페이지, 저 앱, 뭔가 되게 각이 살아있다, 엣지 있다, 센스 있다, 트렌디하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엣지 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결국은 좀 해석해 보면, 아, 저 사람이 만든 광고, 이미지, 뭐 앱, 제품 이런 게 엣지 있다. 소비자가 봤을 때 사고 싶게 만든다라는 거를 엣지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케팅을 좀 오래 해오면서 어떤 뭐 데이터 분석이나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정량적이고 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마케팅을 오래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저 엣지 있어 보이는 저 부분입니다. 어떻게 글씨를 쓰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봤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를 좀 공식화해 주세요. 저도 그걸 엄청 하고 싶었고, 엄청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그냥 결정하고, 마음 깊숙한 데에서 우러나와서, 아, 저거 사고 싶다. 마음에 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이면서도 정성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정량화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가르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했던 어떻게 해야 저 엣지 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부분을 보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공부했던 부분들은 좀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대체 사람들은 어떤 걸 사고 싶어 하는가? 저 엣지 있다고 느껴지는 저거는 대체 어떤 이유인가?에서 봤을 때 이런 연구를 좀 봤습니다. 되게 저는 처음 봤을 때 놀랐었는데요. 소비자 구매 행동의 95%는 감정의 뇌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저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제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진짜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겨울 잠바 하나를 샀습니다. 그 잠바를 살 때 논리적으로 뭐 가격, 뭐 구스, 뭐 깃털, 솜털의 비율, 뭐 원단이 뭔지를 면밀하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쇼핑하다 보니까 하나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비용이 이제 잠바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옷 중에는요. 그래서 약간 비싸다 보니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살까 말까. 근데 뭐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결국은 제가 이 제품을 사야만 되는 이유를 저한테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혹은 마케팅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엄청난 논리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사고 싶은 마음이 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비교해보고 선택해서 구매하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예상보다는 그 무의식에 의한 구매가 큰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감정의 뇌에 깊숙이 있는 저 무의식을 건드려서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홈페이지, 광고를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봤던 많은 책 중에 조현준 저의 왜 팔리는가라는 책이 저한테는 가장 제가 느끼기에 정답을 줬고, 저 내용을 제가 저희 실무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천 가지의 구매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근데 그 천 가지를 지배하는 세 가지의 절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저 세 가지의 구매에 대한 절대 동기만 자극을 시키면 나머지가 쫙 다 퍼지면서 사람들은 저걸 사고 싶어 한다. 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세 가지 절대 동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새로움인데요. 그 뒤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모델분이 앉아 있고 이렇게 옷장에 옷이 쭉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저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저 새로움이라는 게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를 좀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동차가 이제 타고 있는 차가 있는데도 계속 새 차가 나오면 이렇게 관심이 가요. 저거 타보고 싶다. 타보고 싶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뭐 셔츠, 똑같은 셔츠인데 단추가 조금 옆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컬러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뭔가 그동안 저한테 없던 새로운 게 있으면 약간 관심이 좀 생기고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표님들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뭔가 신상이래 라고 하면은 관심이 좀 가시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있는 케이스가 우리 동네에 맛집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집은 한번 대부분 사람들은 가봅니다. 한번 경험해 보려고 가는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저 새로움이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만든 서비스, 우리가 만든 무언가에 기존에 없었던 약간의 새로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저걸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 고몽드라고 하는 저희 접이식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저희가 1년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이 제품을 제가 출시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그 매트리스의 소재입니다. 기존에는 뭐 스프링, 메모리 폼, 라텍스부터 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소재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도 하고 많이 찾다 보니까 그 하이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별칭이 울타리 폼인데요. 어떤 탄탄하기도 하고 허리도 편하고 심지어 어떤 유해 물질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서 이 제품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처음 보는 소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출시하면 사람들한테 저 새로움이 자극되면서 사람들은 많이 살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 마침 그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판매가 잘 되고 40억, 50억까지 매출이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우리가 만드는 어떤 광고, 영상, 뭐 이미지,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제품, 서비스 어딘가에 기존에 없었던 약간의 새로움이라도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넣어 보시면은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바로 위험 회피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이었고요. 두 번째 위험 회피인데요. 뒤에 사진 보시면 어떤 식당은 줄을 서 있고요. 어떤 식당은 줄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줄 서 있는 식당을 보면서 와, 저기 맛집인데 심지어 침을 흘리거나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위험 회피에 대한 욕구가 자극이 돼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쭉 진화해 오면서 본능적으로 위험한 게 있으면 회피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검증된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고 싶고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의 예시로 이렇게 식당에 줄 서 있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저 오프라인의 어떤 예시가 아니라 온라인이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고 사이트에 가봤더니 뭐 브랜드 가치 평가 1위라고 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신뢰가 가고 사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겁니다. 근데 밑에 봤더니요. 4차 완판, 5차 완판 써 있으면 또 이거 사고 싶은데 마음이 듭니다. 좀 더 내가 봤더니 기존 구매 리뷰가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제품인데 또 밑에 가봤더니 지금 선착순 그 매진될까 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또 가봤더니 평소에 보신 인플루언서가 써봤더니 좋았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요. 결국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줄 서서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는 겁니다. 1등입니다. 여기 지금 완판돼서 매진 임박이에요. 리뷰가 10,000개가 넘어요. 부터 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소비자들한테는 나도 모르게, 여기 검증되어 있구나. 라는 안심과 더해서 구매 욕구를 만드는 그러한 장치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새로움이 있는가? 두 번째, 위험 회피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한번 이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쟁 승리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경쟁 우위에 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샀을 때, 이 광고를 보고서 저걸 내가 사거나 내가 이걸 이용했을 때 남들보다 뭔가 더 우위에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사면 내가 부자 같아 보일 수 있어. 능력 있어 보일 수 있어. 예뻐 보일 수 있어. 잘나 보일 수 있어. 더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더 품위 있어 보일 수 있어. 뭐든 간에 그걸 샀을 때 내 기준에 따른 무언가보다 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좀 경쟁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극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구매할 마음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명품이죠. 이거 사면, 이거 입으면 내가 좀 잘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 나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욕구를 많이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움, 리스크 회피, 그 다음에 경쟁 승리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저 세 가지가 되게 외우고 싶은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케이스로 좀 외우면 좋을까 계속 좀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제가 와닿았던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이긴 한데 그 허니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 저 세 가지 장치가 크게 작동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는 허니버터 맛이란 맛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렇다 보니까 허니버터 맛? 좀 새로운데? 라고 해서 허니와 버터 다 아는 맛인데 이게 같이 있다고? 허니버터 무슨 맛이지? 라고 해서 그 새로움에 좀 놀랐습니다. 사고 싶더라고요.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허니버터칩을 사러 편의점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죠? 매진되고 완판되고 하니까 리스크 회피가 충분히 된 겁니다. 아, 이거 줄 서 있구나. 마지막으로 저걸 먹은 사람들은 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어봤다. 먹어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하다 보니까 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움과 리스크 회피, 경쟁 승리를 모두 자극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허니버터 칩을 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외우시기보다는 저 세 가지를 허니버터 칩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도 허니버터 칩 같은 저런 장치가 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세 가지 엣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보시면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보다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가? 경쟁자보다 우리가 리스크 회피를 더 잘해주고 있는가? 경쟁자보다 우리가 저걸 사면 경쟁 우위, 파워 엣지를 자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자들보다 우리께 더 엣지 있고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저 세 가지 부분에서 소비자도 모르게 자극이 되어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뭔가 마케팅은 좀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뭐 트렌드를 이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요. 뭐 되게 막 센스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 마케터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도 저 새로운 리스크 회피, 파워 엣지를 더 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극만 할 수 있다면 트렌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엣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좋고요. 결국은 그거를 우리 필드에서 경쟁자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저 엣지의 영향력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저 세 가지 엣지가 다 강력하면 좋은데 저기 어떤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진입하시는 시장이 레드오션이다.
라고 하면 경쟁자가 많이 있고요. 이미 성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 승리나 새로움에 대한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얼마나 많이 검증돼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경험되었는가, 리스크 엣지가 많이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 예시로 한번 노트북을 출시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이면 이미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능이 새로워요. 뭐 이거 사면 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보다는 AS는 되는지 많이 팔렸는지부터 해서 소비자는 리스크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에 진입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경쟁자보다 리스크 엣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출시하는 제품이 국내에서도 아직 나온 적이 없었고 전 세계로 봤을 때도 이거 처음 나오는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뉴 엣지나 파워 엣지를 더 많이 강조하시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더 많이 소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 뉴, 파워 세 가지 다 하시면 좋은데 우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셋 다 할 여건이 안 되면 그중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저 엣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브랜드보다는 시각이 더 작고 시각보다 구전이 더 작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만든 브랜드들이 있으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나 많이 쓰시지만 그 유튜브나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매체에서 이미지와 영상이나 GIF로 우리의 엣지를 일반 대중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브랜드가 약해도 시각적으로만 잘 보여주면은 저 엣지만 잘 건드려주면은 충분히 스타트업에게도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있는 게 요즘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기회가 많이 있는 시장이 요즘에 디지털 환경이다 보니까요. 저 세 가지 엣지를 한번 잘 시각화 하셔가지고 큰 경쟁 대기업 브랜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엣지 있는 제품과 광고와 기획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데에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 엣지, 리스크 엣지, 파워 엣지. 뉴 엣지는 새로움이 있는가? 리스크 엣지는 이걸 뭔가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파워 엣지는 저걸 사면 이걸 내가 이용하면 딴 사람보다 좀 잘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고 그 세 가지를 경쟁자보다 우리께 더 자극한다면 그게 바로 팔리는 제품이나 팔리는 서비스, B2B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환경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미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든 브랜드를 누르고도 이제는 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는 이제 필요하실까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그 마케팅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보통 많이 보는 이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기초부터 뭐 트렌드, 심화까지 저희가 9권을 저희는 선정을 해서 좀 매년 매년 보고 있는데요. 그 입사하면 많이 보고 실무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공부가 필요하시면 이러한 책들도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마케팅 관련된 또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뭐 메일이나 연락 주시면은 그 답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 번씩 이렇게 그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 중에 좀 필요하신 부분들만 잘 소화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시는 사업들, 비즈니스들 그 더 잘 되시고 그다음에 사업도 순탄하게 잘 흘러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